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아침 7시 42분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영, 대법관 안철상, 당신들 잘 걸렸다. 소송 들어간다. 제가 소송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흉기는 나무젓가락, 증오 퍼나르는 음모론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제1야당 대표가 귀환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을 놓고 온라인에서 자작극이라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극성을 부렸다.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이자 극단적 정치 문화가 낳은 병리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온라인을 달군 건 나무젓가락 흉기설이었다.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모 회사 직원은 이재명 대표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민주당원이 왼손에 칼, 오른손에 종이로 이렇게 둘둘만한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는 손가락을 들고 오른손으로 찌른다며 자작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이고요. 이 중앙일보 기사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중앙일보 주류 언론이 음모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먼저 북한 탈북민이시죠. 김태산 씨, 페이스북 필면 김산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그 김산 씨의 견해를 읽어드립니다. 김산 씨는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이재명이 칼을 맞았다고 세상이 시끄럽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탈환하는 것은 거의 모두 반대파에 일어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자기 당 대표를 탈퇴했다는 것이 짜고 친 고스톱 같다. 가까운 시일로 2006년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표에 대한 피습과 2015년 3월에 있었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보라. 모두 반미 분자이거나 보수 정권의 원한을 품은 자들이 벌인 사건이다. 둘째, 뉴스에는 범인이 왼손에 칼을 들고 마주선 이재명을 피습했다는데 어떻게 이재명의 왼쪽 목에 상처를 입혔는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에는 젓가락이나 필기도구가 들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에 어떻게 경찰의 정확한 사건 조사조차 헷갈려서 이재명 수호라는 의문을 증폭시키는가. 셋째, 목에 피습을 당하면 거의 모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총각을 다투는데 그런 사람을 왜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까지 실어다가 치료했는가. 뉴스를 보면 서울대병원에서 목에 정맥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처가 그 정도면 도중에 출혈량은 얼마나 되는가. 119 구급차가 온 시간도 20여 분 후에 왔고 부산병원에서 가서 1차 치료 후에 또 헬기로 서울병원까지 후송. 도대체 목에 칼을 맞았다는 사람이 몇 분, 몇 시간이 지난을 흘려보냈다는 것인가. 뉴스대로라면 이재명은 도중에 절명하고도 남았을 그런 시간이 아닌가. 넷째, 전 국민의 관심사인 사건인데 왜 서울대병원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의 서울대병원 치료 내용을 쉬쉬하고 있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이 떠들어야 이득이 많은 민주당이 입을 닫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신들도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뜻인가.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과 병원 측과 언론은 쉬쉬하며 오히려 의문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알 권리를 묵살하지 말고 정부는 사건의 전말과 진행 과정을 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김태산 씨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정석 씨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한정석 씨는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테러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두고 극우 가짜 뉴스 난동이라고 하지만 정작 원인은 경찰이 제공하고 있다. 범인이 이재명을 살할 의도를 가지고 테러를 했다면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사용된 범행 도구에 대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당초 30cm 칼이니 20cm 칼이니 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런데 테러 장면을 보면 근접거리에서 그런 칼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1cm 일상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함정인 질문이 의문이다. 그러나 사진과 같은 도구가 범인이 오른손에 들려 있었음을 네티즌들이 발견했고 오른손에 무슨
칼이 아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혹시 나무젓가락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경찰은 이슈가 된 이 도구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야 하지만 정작 설명은 엉뚱했다. 17cm 등선형 칼에서 12cm 칼날을 분리하여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손잡이 부분은 5cm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cm 칼자루 손잡이를 잡고 테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냐? 범인은 12cm 칼날을 이 도구에 집어넣고 테러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도구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경찰은 설명을 안 한다. 범행 현장에는 12cm나 되는 칼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범인이 이 도구에 칼을 넣은 상태로 이재명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내 주장은 그게 살해 목적이었겠느냐는 것이다. 나 이런 설명이 왜 극우 가짜 뉴스의 선동인가? 하여튼 경찰 것들은 뭐 하나 큰 사건이 터지면 허둥지둥거리고 본질은 간대없고 예민한 부분은 왜곡을 해버리거나 아예 감춰버린다. 그 결과 의혹만 양산한다. 이재명 테러범이 정말 이재명의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왜 테러를 한 것인가? 경찰이 그런 것을 안 밝히면 누가 밝히는가? 이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견해를 또 보여드립니다. 홍준표 씨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홍준표 씨 견해는 제가 오건호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또 틀튜브들이 난동이 시작됐다. 노년층들을 거짓 정보로 세뇌시키는 이런 틀튜브들을 유튜브에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음모론만 판치는 세상이 된다. 구글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틀튜브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세상을 방치하면 구글도 똑같은 공범이 된다. 라고 하는 이 홍준표 씨의 포스팅을 인용하는 것을 누가 인용했냐? 오건호 대표가 인용했어요. 저 홍준표 씨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이 글이 없어요. 아마 홍준표 씨가 삭제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홍준표 씨가 이거 틀튜브들이 난동이다 라고 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준표 씨의 판단력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과거 홍준표 씨가 이런 글을 포스팅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의 과거에 한 주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MBC 뉴스입니다. 이거를 보고 홍준표 씨의 사고력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홍준표 씨가 하는 이야기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이재명 피습 사건에 관한 홍준표 씨의 견해를 보면 홍준표 씨가 틀튜브들이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일 수 있다. 오히려 홍준표 씨의 견해와 반대로 사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홍준표 씨를 보면 생각이 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7년 선거에서 저는 홍준표 씨에 대한 투표를 했어요. 그때 희망은 홍준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래요. 안타깝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슨 등기가 왔어요. 그거 보여드립니다. 특별 송달 이렇게 해서 왔어요. 대한민국 법원 특별 송달에서 대법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법원에서 나한테 뭔가 올 게 없을 텐데. 그때는 좀 두툼해요. 그랬더니 저보고 소송 비용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소개를. 근데
이런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물어내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지난 2020년 4월 4.15 총선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양천갑입니다. 목동이에요. 양천갑. 아파트 단지 많은 양천갑입니다. 저는 MBC에 근무를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집을 사기 위해서 목동에 집을 샀습니다. 양천갑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 양천갑이라는 지역구에 제가 살고 있는데 2020년 4월 15일에 두 사람이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송한섭 씨라고 하는 분이 출마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희라는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먼저 송한섭 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수재입니다. 천재예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의사를 하다가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고등고시 시험을 봐가지고 검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 검사입니다.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죠. 저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거 유세할 때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돕겠다. 꼭 승리하시오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맥도날드 집에서 만났습니다. 맥도날드.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16일 날 개표를 딱 읽어보니까 송한섭 씨가 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본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졌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 69대 31인가? 똑같은 패턴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한섭 씨한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당신도 민경욱 씨나 이런 사람처럼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대법원 등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이 사람이 안 하니까 화가 났잖아요. 우리 양천 갑 지역구의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막 화가 나 있는 물분을 토하고 있을 때 아마 가세연인가 한 두 개의 그 단체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했어요. 즉 후보가 당선 무효와 선거 무효를 제정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합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이걸 받아서 이제 그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송을 했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무효. 잃어버렸어요. 그때 아마 돈도 좀 보냈을 거예요. 뭐 몇만 원 보냈을 겁니다. 소송 비용을. 근데 이게 왔어요. 읽어보니까 그 선거무효 소송을 8월 15일, 그러니까 2000년 8월 15일 날 제기했더라고요. 근데 졌어요. 패소했어요. 그 패소 이유, 왜 패소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판결문이 왔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패소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장이 사전선거 용지의 QR코드 사용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는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되는 일종의 바코드로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 안 쓴다고 그래요. 이제. 왜 안 써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라며. 또 사전투표의 통계상 수치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비정상자라고 할 수 없다. 또 투표지 분류기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투표지가 부정확하게 분류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사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적법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다 해킹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국정원에서. 어쨌든 우리는 패소했어요. 우리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우리가 낸 2020년 5월 1일 날 5월 12일 날 냈습니다. 5월 12일 날 낸 그 선거무효 유권자들이 낸 양천구 갑 유권자들이 낸 선거무효 소송은 패소했어요. 근데 패소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23년 8월 31일이에요. 자,
그래서 모두 180일 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이 선거무효 소송을 841일간을 끌었어요. 어찌됐든 이 등기 우편물을 보고 대법원에서 온 뭐 특별 송당 우편물을 보고 제가 기뻤습니다. 기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보니까 양천갑에서 소송을 제기하신 그 애국 시민들이 47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47분.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제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두 개 층 밑에 사시는 분도 소송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양천갑은 희망이 있구나. 양천갑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자들이 많이 모이는 정말 훌륭한 도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이 졌으니까, 당신들이 소송에 졌으니까 소송 비용을 물어내라. 이 판결은 8월 31일 날 났는데 지금이 한 해를 넘어가서 지금 1월 초에 소송 비용을 이 사람들이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47명이 91만 500원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1인당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기쁜 게, 자, 이제 2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안 낼 거예요, 저는. 이거는 공익소송이에요. 공익소송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 특별송당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1인당 2만 원짜리 그 비용을 청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박주시 변호사가 글을 올렸어요. 개념을 상실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한 것도 모자라 소송 사기로 승소를 한 후 부정선거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의 죄를 어떻게 물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전국에 많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좀 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쁘다. 우리 양천갑만 해도 47분이 애국 시민이 사신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도, 아파트 바로 밑에 층도 계신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더 기쁜 건 뭐냐면 여기 소송 참가한 사람들 주소가 나와 있어요.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부 저를 제외한 46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그 애국클럽, 양천갑 애국클럽을 조직합시다. 뭐 설날 이렇게 좀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제가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양천갑, 나라를 살리는 양천갑 애국시민들의 모임. 48인의 애국시민, 47인의 애국시민. 그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너무 고맙고요. 자,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 2만 원 안 내요. 이건 공익소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에다가 이거 나 못 내겠다. 공익소송을 하는 거는, 이거는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나쁜 행위다. 그래서 난 못 내겠다라고 대법원에다가 이제 전자하면 되니까요. 할 겁니다. 두 번째, 잘 걸렸어요. 제목 보여드릴게요. 잘 걸렸습니다. 제목,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영, 대법관 안철상, 당신들 잘 걸렸다. 소송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좀 잃어버렸고, 제가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송 비용 물어내라는 거를 보고, 찬스다. 잘 걸렸어, 당신들. 잘 걸렸어. 보십시오. 기각 판결을 내린 사람이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영, 대법관 안철상입니다. 소송은 당사자 위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소송 당사자였어요. 보세요. 이 소송을 제기한 게 2010년 5월 10일인데 무려 841일이 지난 2024년 8월 31일 날 판결이 끝났어요. 여러분, 법규를 보여드릴까요? 자, 헌법입니다. 헌법 27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저 국민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제가 소송 당사자 원고입니다. 근데 왜 제가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했죠? 공직선거법 225조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소송 등의 처리입니다. 선고하거나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하여야 한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지영, 대법관 안철상은 왜 180일 이내에 처리를 안 했죠?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왜 안 했어요?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헌법에. 그리고 저는 당사자의 원고입니다. 나는 180일 내에 이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지영, 대법관 안철상은 180일 내에 판결을 내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흥구, 김지영, 안철상입니다. 근데 왜 안 했어요?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한 모멸감과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180일 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재판을 왜 결과를 안 내줬는가, 무려 840일이나 질질 끌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따라서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영, 대법관 안철상은 이상로에 대한 정신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런 대법원으로부터 이 협박, 그 특별 송달을 받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자, 그분들은 저와 행동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송하자고요. 각각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별로, 이건 대법원 3부인데 지역구별로 아마 그 배당된 게 다를 거예요. 소송 들어가자고. 여러분 당사자, 원고잖아요. 여러분 권리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180일 내에 이런 대법관들은 판결을 내줄 의무를 갖고 있어요. 왜 대법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한 자존심 상했고 모멸감이고 대한민국이 싫어서 떠나고 싶을 정도로 치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잘 걸렸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이렇게라도 2만 원이나 만 원씩을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겁을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걸 보냈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이걸 받아들고 2만 원 내라는 벌금, 이 소송비용 물어내는 이거를 보고 제가 찬스다, 내가 원고였다는 걸 내가 알았고 소송하겠다. 정부에 걸쳐 이런 그 협박, 특별 송달을 받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하시자고요. 소송하자고요. 아니 180일 내 끝내게 돼 있잖아. 왜 하여야 한다. 해야지. 왜 안 해? 이들이 이흥구, 김지영, 안철상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정신적 피해가 컸어요. 오늘 여름에는 저기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치료비도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같이 하시자고요. 대법원의 이 치졸한 만원, 2만원짜리 협박에 굴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찾자고요. 여러분 소송하시자고요. 자, 제가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난했죠. 시켜주면 즉각 배신한다. 그게 조이대다. 법원행정처장 이런 사람 그대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그대로 김명수 그대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이 무서웠는지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한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내정됐다는 겁니다. 자, 이 천대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천대엽은 누가냐면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의
민경욱 후보가 소송을 냈죠.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냈을 때에 이 양반이 주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주심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분도 역시 180일을 훨씬 넘겨서 800일 가까이 돼서 엉터리 이유로 어떤 이유?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수가 없어. 선관위가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릴 수 없어. 그래서 무죄야, 선관위가. 그렇게 판결한 분이 천대엽 대법관이다. 어떤 분의 자제분의 결혼식에 갔더니 이분이 주례를 쓰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좋은 말씀은 많이 하세요.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가, 당신. 제발 어디 주접떨지 말고, 주접떨면서 어디 남 결혼식에 주례 같은 거 쓰지 말고 조용히 반성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대엽 씨 기분 나쁘면 저한테 편지 보내세요. 제가 방송해 드릴게. 자, 그 다음요.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토록 윤석열과 한동훈을 좋아하는 조선일보가 이제 슬슬 겁이 나나 봐요. 이런 칼럼을 썼어요. 양상훈 씨, 조선일보의 양상훈 씨, 여러분 잘 아는 분일 겁니다. 한동훈 약진이 여당 성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은 조연이고 주연은 윤 대통령이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무리 뛰어도 안 될 것이다. 근데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왜 안 오르느냐? 최근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은 놔둔 채 연일 포퓰리즘 전책을 던진다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자식이 부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어떤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 신년 회견조차 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할 말이 없으니까 기자가 두려운 겁니다. 즉 진실이 두려운 거고 사실이 두려운 겁니다. 윤석열이. 이제 조선일보도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한동훈이 그렇게 띄웠는데 한동훈이가 안 돼도 조선일보는 빠져나갈 구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안 됐어. 우리는 한동훈이를 참 지켜서 보는데 윤석열 때문에 안 됐어 라고 지금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잘 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집행유예 기간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1년 7개월째가 다 돼가도록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은커녕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필패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본인이 해야 할 일, 사과해야 할 일, 후회할 일, 솔직해져야 할 일은 입싹 닫고 한동훈이 내보내고 자기는 어디 가서 깎아주겠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이제 눈치챈 겁니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고맙고 참 보람을 느끼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내일로 미래로당에 이렇게 현수막, 전국의 현수막을 지금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자라고 하는 거. 그 현수막을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단체가 부정선거 척결시민연대라는 단체입니다. 부정선거 척결시민연대의 주재희 상임대표께서 저한테 카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도 좋은 인연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로 미래로 대변인 이상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주고 당신도 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카드를 좀 보내라 하는 겁니다. 이거 한 장이 아닌데 하나 더 만들어 주셨어요. 카메라 출동 TV 기자, 내일로 미래로 대변인 이상로. 새해 복 많이 버시는 카드 2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좀 신정은 지났지만 설날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만들어 주신 2장의 카드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나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나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구나.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나요? 아니면 이게 나요? 어떤 게 나은가요? 2개. 하여튼 뭐 2개 다 써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부정선거 척결 시민연대 상임 대표이신 주재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 시민연대의 회원분들, 그리고 현수막을 게재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로 미러로 .org를 입력하셔서 당원 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당과 2당, 이게 온전한 정당이에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되려면 제대로 정신이 바뀐 제 3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 1당입니다. 1당 부스러기예요. 2당 부스러기들도 있어요. 그걸 제 3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는 정말로 제 3당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 .org에 접속하셔서 당원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은 후원을 못 받지만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이 농협 계좌로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은 빨리 제 밑에 이 전화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 가지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저희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통장 사본에는 성함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대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는 게 있을 겁니다. 주소하고 이런 걸 좀 여쭤볼 겁니다.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당에 일을 해보니까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보고해야 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바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1월, 2월 2달간에 걸쳐서 전산 작업을 해줄 분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바를 모집합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 또 알바에 응원하실 분은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